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양연화에 이어서 영화 노트북을 발굴하고 있는 호우 시절.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조치프님, 이 영화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지금 보여지는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메인 발굴은 근데 원호 씨인데 네. 일단 저는 하나 정도만 짚으면 네. 엘리라는 인물이죠. 그렇죠. 엘리를 보면은 네, 엘리의 행동. 약간 이제 좀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좀 과장 섞어서 얘기를 하면 네. 좀 혼미함을 일으킬 정도로 짜증스럽다. 호흡 곤란이 온다. 내가 예를 보면. 나 이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발굴했던 영화. 타이타닉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타이타닉의 그 에피를 들어주시면 로지가 떠올라요. 로지가. 맞아요. 속 시원하다 진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대단히 흡사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맞아. 거의 똑같아요. 이리저리 민폐를 끼치면서 네. 자신의 책임은 계속해서 밀어두는 캐릭터거든요. 네. 제가 발굴했었던 화양연화에서 네. 이 금기시된 그 감정이 네. 진짜로 드러나면 이렇게 날 수 있어요. 맞아. 화양연화와 노트북은 일종의 되게 너무 잘 병치를 한 게 이게 여집합 같은 관계예요. 그치. 화양연화에서 각자 상대방이 외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양조위와 장만옥이 만나는 건데 이 영화에서 노아와 엘리가 넓게 보면 그 외도의 당사자, 그치. 그 가해자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가해자들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실 버전이 되는 순간에 네. 사실 미화돼서 그려졌지만 네. 노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줬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그 시궁창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론과 네. 그 인물들에게. 그래서 그렇죠. 지옥이지 사실 이거. 게다가 이 엘리라는 인물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일을 저지르면 네. 수습을 얘가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질 네.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국은 그 노년에 아픈 것까지 어떻게 하겠냐면 그것까지도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군가를 그 누군가에게 어떤 진짜 끝까지 소공녀인 거야. 끝까지 그 어떤 그렇지. 케어를 받기만 하는 존재. 맞아요. 사랑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나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엘리를 사랑해줘서 네. 엘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장면은 전 건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영화가 꼭 건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엘리라는 여자가 의 캐릭터가 그리고 받는 사랑이 아주 사랑의 정석이다. 이상화된 감정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거는 전 조금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다. 로 인식해야 된다. 맞아요.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원우 씨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 얘기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상징 중에 하나는 집이라는 존재예요. 네. 이 영화에서 노아가 엘리를 위해서 집을 짓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된 노아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엄마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도 아빠의 삶을 살아야죠. 엄마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이제 노아가 또 자식들에게 해주는 말이 너희 엄마가 나의 집이야. 그쵸. 라고 말을 하거든요. 노아는 실제로 엘리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집이 되어준 요 메시지가 사실은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쵸. 집 안에서는 우리 집이면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되잖아요. 물론 요새는 층간소음 문제 같은 거 있지만 그 정말 그런 범위 안에서는 그 안에서 잠을 자건 밥을 먹건 춤을 추건 멋대로 해도 된단 말. 다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판타지를 저는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정말 종교적인 측면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판타지가 이 영화의 역설적으로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노아가 처음으로 그 리모델링 과정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서술하는 걸 보면 자기가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생각에 미쳐서 그 리모델링 작업을 하게 된다. 무아지경에. 그래서 이거는 마치 조쿠나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 의식인 거야. 집 짓기 의식이. 이걸 하다 보면 뭔진 모르지만 적어도 나 자신이라도 가다듬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아의 애정은 에로스적인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에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추얼이다. 그래서 일종의 그 집짓기 과정은 일종의 리추얼인 거고 그런 거를 리추얼의 경계로까지 넘겨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화 같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이 시대에. 맞아요. 정말 영화 같은 사랑이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영화적인 작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 같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좀 달라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요 호우 시절에 나온 작품들까지는 우리는 저 영화 정말 영화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 되게 내용적인 측면에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네. 야 저런 감정이 있어. 야 저거 정말 영화 같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부분만 발췌하려고 했었죠. 많이 노력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 영화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스토리가 너무 과잉돼 있잖아요. 그치. 막 손바닥에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고. 지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각적인 충격이 있을 때 그걸 영화 같다고 표현해요. 와 이거 진짜 영화 같네. 진짜 그림 기깔나게 뽑았네. 요 기점이 사실은 저는 반지의 제왕 그 전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때부터 영화가 그래픽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전에 터미네이터도 있고 저는 했지만. 뭐 주라기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라기 공원 그런 작품들. 그래서 요때 그 변곡점에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때는 영화 같다라는 말을 그 어떤 컨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내리꽂을 때가 있었다. 그런 마지막 흔적을 좀 보여주는 영화가 이 노트북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발굴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재밌게 본 게 영화가 처음 개봉했던 2000년대 초반의 한국과 현재의 청년들의 정서는 매우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라는 지점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소위 이대남으로 대변되는 20대 남자.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뭐 프레임으로나마 어쨌든 존재는 하잖아요. 지금 엄청나죠. 우리는 엄청나잖아요. 이건 저 진짜 실체가 있는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과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화를 바라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전 노트북을 보면서 한 영화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청년 세대가 소비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랑에 있어서 뭐 어떤 저 역시도 이런 사랑을 되게 열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세대에서 노트북을 딱 던져주면 이 영화를 보라고 하면 저는 남녀 갈등이 굉장히 불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요. 저는 남자들이 막 신경질 낼 것 같아요. 우리 20대 초반에는 이 영화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저렇게 기다려주는 맛이 있어야 돼. 남자가 여자를 수용하고 받아줘야 돼.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가 더 우위에 있어라는 상하위의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갖고 아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예민해지고 섬세해졌다. 어떤 부분에서 뭐 더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영화 던져주는 순간에 남자들은 이거 좋아하는 여자들 보면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할 거고 권리만 다 체리피커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일군의 무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지금의 20대와 지금의 40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20년이 또 지나면 계속해서 시대가 바뀔 때 우리가 어떤 갈등을 또 마주하게 될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 노트북은 사실 뭐 최근에도 재개봉을 하고 워낙에 클래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대로 소비가 되지만 아마 지금 이 영화가 만약에 다시 이슈가 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도 이렇게 이 영화가 지금의 20대들에게 던져졌을 때에는 분명히 20년 전이랑은 전 다른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런 영화가 건전한 한편의 사랑 영화로 다뤄지던 때가 약간 그리워지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막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정신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조시피님이 섬세하고 예민해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조금 섬세해진 건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 예민해진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불편해졌다.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지고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마치 미션 임파서블에서 이렇게 빨간 선들 쫙쫙쫙 이렇게 막 되면 하나라도 건드리면 바로 경보음 울리고 약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 20년 전에 나온 이제 유물처럼 보존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
와, 저 때는 저런 내용도 괜찮았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 측면들이 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 영화들을 발굴하는 좀 재미이기도 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수용도가 더 넓어지고 다양화되면 더 넓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조심스러워지니까 네. 이제 일종의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이런 이게 없는 거야. 바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진 아웃이야. 이게 너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서로를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물론 조심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이 무례함과 누군가를 상처 준다는 게 너무 커지니까 네. 오히려 각자 내면의 병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어떤 거를 우리는 선택해 나가야겠죠. 화양연화와 노트북에서 끌어내기에는 상당히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화들 화양연화와 노트북에서 어떤 매력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활력이 되고요. 심지어 직접 출연을 해주셔도 저희는 환영입니다. 저희에게는 103이 아닌 203, 303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인삼 이름 같네요. 장뇌삼 말까 이런 느낌인데요. 네.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장뇌삼 얘기했다가 저희 두 편 다 거의 20년 전에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봤고 한 2주 동안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저희 뭐 어떻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다음 영화 네. 역시도 이렇게 두 편을 약간의 어떤 피보팅은 할 수 있는데 네. 뭔가 구심점이 있는 영화를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떤 영화를 좀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저는 생각한 거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저는 원우 씨한테 그때 했던 네. 그 만화 원작인데 실사화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또 시기적으로 괜찮은 게 이제 다음 달 5월 달에 인어공주 개봉하잖아요. 그쵸. 이게 또 어마어마한 불판이 하나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네. 요거를 보고 좀 우리가 진짜 신랄하게 깔 건 까고 네. 좋은 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한번 해볼까요? 인어공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영화를 다루고 나서 인어공주를 한번 또 저희가 살짝 얘기할 극장에서 보고 와서 뭐 얘기한다.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약간 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30년 전의 추억으로 좋습니다. 떠나 보시죠. 추억 탐험 보트 한번 타시죠. 1993년 4월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우리의 호우 시절.